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콩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발명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은 발명과 사고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발명 사고 기법이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명을 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중에 한 아이디어를 선정하게 해주는 그런 기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 있었죠. 네, 어떻게 됐죠? 문제 이해하기,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단계인 계획하기 단계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의 토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단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는 바로 발명사고 기법 중에 확산적 사고 기법이 사용되고요.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수렴적 사고 기법이 사용됩니다. 네, 이처럼 발명사고 기법은 확산적 사고 기법과 수렴적 사고 기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확산과 수렴, 말 뜻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산적 사고 기법이란 확산, 말 그대로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산출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디어 1부터 해서 아이디어 5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럼 반면에 수렴적 사고 기법이란 뭐냐? 수렴은 한 곳으로 모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중에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갈 한 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발명사고 기법에는 확산적 사고 기법과 수렴적 사고 기법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부적인 방법들,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확산적 사고 기법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살펴볼 거고요. 수렴적 사고 기법에서는 PMI와 평가 행렬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확산적 사고 기법에서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 기법입니다. 브레인이 무슨 뜻이죠? 브레인은 바로 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스토밍은 무슨 뜻일까요? 네, 폭풍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뇌폭풍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폭풍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거를 자유롭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기법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학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나요? 친구, 급식, 수업, 선생님, 교과서, 책상, 칠판 등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브레인스토밍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개 더 문제를 내볼게요. 자, 학교에서 위험한 곳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급식실에 뭔가 물이 있으니까 미끄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복도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뛰어다니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기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들을 내보았는데요. 바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우유를 흘릴 때 냄새와 미끄러짐이 있고, 문을 세게 닫을 때 모서리 주의. 또 여기 보면 좀 재밌는 웃긴 얘기도 있어요. 피곤한 친구를 건드리면 생명이 위험하다. 시험 기간에 선배를 건드리면 생명이 위험하다. 화장실 물을 안 내리면 친구들의 감각기관이 위험하다.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산출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사용할 때는 지켜야 될 규칙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비판 금지입니다. 제한된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죠. 왜? 산출하기 단계는 뒤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 확산적 사고 기법을 할 때는 아이디어들을 제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조금 엉뚱한 답변이라도 마구마구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유분방입니다. 비판 금지와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엉뚱하고 흔하지 않은 아이디어여도 수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 했을 때 집이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 갔을 때 집에 언제 갈까를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처음에 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뭐야, 학교인데 왜 집이 나와? 라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질보다 양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가치를 지니는지 보다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단계는 결합과 개선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을 위해 다른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개선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학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친구는 칠판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공책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생각을 조합해서 필기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마인드맵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마인드란 무슨 뜻일까? 마인드는 생각이라는 뜻이고요. 맵은 지도라는 뜻이죠. 생각 지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와 문제점을 이미지와 단어를 사용해서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시각화하는 기법입니다. 아까와의 차이점은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바로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학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마인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 급식, 과목, 친구. 그리고 이 공부, 급식, 과목, 친구를 떠올렸을 때 또 그릴 수 있는 마인드맵이 있죠. 자, 이렇게 급식하면 여러 가지 급식 메뉴들이 생각날 수 있고 또 그 메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분화된 메뉴가 또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하면은 여러 가지 과목이 떠오르고 또 기술과정 하면 누구 떠오르나요? 네, 김원나 선생님 기술 여신이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친구 하면 또 이렇게 떠올릴 수 있고 공부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각화시키는 것, 그것이 마인드맵 기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인드맵, 즉 확산적 사고기법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들을 산출을 했잖아. 그럼 이 중에서 우리 하나를 골라야겠죠? 바로 수렴적 사고기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PMI 기법입니다. PMI 기법이란 이 PMI가 각각 중요한 단어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P는 플러스라고 해서 좋은 점을 뜻하고요. M은 마이너스라고 해서 나쁜 점을 뜻합니다. 그리고 I는 뭘까? I는 interesting이라고 해서 흥미로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자, 여기 다양한 색깔의 볼펜이 있습니다.
요 색볼펜의 PMI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색볼펜의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다양한 색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필기할 때 다채로운 필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M,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 볼펜이 두꺼워져서 불편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볼펜심을 여러 개 꽂아야 되다 보니까 볼펜 자체가 좀 뚱뚱해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 I. 흥미로운 점은 또 뭐가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이 볼펜의 한 부분이 샤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온라인 수업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PMI가 있을까요? 네, P는 내가 좀 시각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에 있어서는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화장실이 너무 급하면 잠깐 멈추고 갔다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어려웠던 부분을 다시 듣고 싶다 하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M,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하고 피곤할 때 침대가 바로 옆에 있으면 내 의지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흥미로운 점은 뭐가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다른 선생님을 만나볼 수도 있는 거야. 그 선생님이 뭐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새로운 수업을 들어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게 흥미로운 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있을 때 이 PMI를 작성해서 비교를 함으로써 한 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PMI 기법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평가행렬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가행렬법이란 행은 가로를 의미하고요. 렬은 세로를 의미합니다.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인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기준 1, 기준 2, 기준 3, 우리 기술로 치면은 기능성, 실용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등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준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척도를 정합니다. 3점 척도, 5점 척도, 10점 척도 이런 식으로 해서 3점 척도로 하면은 3점이 가장 높은 점수니까 아주 좋은, 그리고 0점이 아주 미흡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수를 이제 아이디어별로 쭉 합계를 내는 거야. 그랬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가 선정되는 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우리 또 예시를 통해 살펴봐야겠죠? 아까 학교에서 위험한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 보려고 해요. 선정해서 뭘 할 거냐? 표지판을 만들 거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표지판을 만들면 좀 더 사고가 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리성, 독특함 등등 다양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만점은 5점이라고 해서 척도를 표시를 했죠. 점수를 내서 가장 높은 점수인 문이 뭐였냐면 문을 세게 닫을 때 요거에 대해서 표지판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행렬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발명사고기법은 확산적 사고기법과 수렴적 사고기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확산적 사고기법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기법,
실험적 사고 기법은 그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발명 사고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